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중개 실무 하고 있습니다. 21번 보죠. 강의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옳은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실무교육 대상이고요. 사원은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되려고 하려면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에는 직업윤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소교육 받아야 합니다. 21번에 4번이고요. 2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하고 부과 기관 바르게 연결된 거 찾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좀 큰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됐으면 시도지사, 그리고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으면 등록관청입니다. 예. 어렵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으면 시도지사가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했으면 시도지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등록관청,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 기억, 니은, 디귿이었고요. 자, 그리고 등록증은 등록관청 하면 되겠네요. 등록증은 등록관청, 자격증은 시도지사. 22번에 2번. 2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4번이었고요. 2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 구분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자격 관련해서는 좀 셉니다. 취소 사유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취소 사유이고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지 사유입니다. 정지 사유.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정지 사유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고요. 25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금 부과 기준,
벌금 부과 기준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벌금입니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벌금입니다.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벌금이고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벌금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번이고요. 2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옳은 거 찾겠습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돼요. 통화로도 안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되고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번 정답이고요. 3, 4, 5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고요. 4번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야 합니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옳은 거 찾겠습니다. 국제연합도 외국인에 포함이 되고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요.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기역이고요. 28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도시기획위원회 혹은 이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3번입니다.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면제됩니다. 18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면제됩니다. 28번에 3번이고요. 29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폐업 혹은 재등록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겠습니다. 1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폐업은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등록관청이 철거를 대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응? 1개월,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2019년 7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2월에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인데 7월에 폐업 신고를 했군요. 7월에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2019년 7월 폐업 신고했다가 2019년 12월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이게 지금 날짜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예, 1월에 업무정지 처분, 예, 업무정지 처분은 예,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또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 받으면 이제 자격 취소. 자,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월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 신고를 했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네. 갑이 이게 폐업을 해도 업무정지가 유지되는 건 아닌가 보죠.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했습니다. 네, 2018년 3월 폐업 신고했고요. 2020년, 2018년 2월, 2020년 10월, 그러면은 지금 2년 8개월 정도죠.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고요. 등록 취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승계이거든요. 예, 근데 폐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좀 헷갈리네요. 30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소속공인중개사 을과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병 외국인이어도 됩니다. 예, 공인중개사도 외국인이어도 되고요. 그리고 을이 소공이죠. 소속공인중개사.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을의 실무교육,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갑은 을의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이고요. 자, 31번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해서 2020년 8월 22일 갑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틀린 거 찾죠? A 회사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소유 토지였죠. 병의 선이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X토지의 소유자는 갑이죠. 예. 뭐 계약은 했으니까요, 이미. 예, 갑입니다. 뭐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회사 A는 직원 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갑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A 회사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모르고 팔았어요. 갑에게 파는 거죠.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틀린 것은 2번이었고요. 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그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그 계약과 등기는 유효합니다. 예, 31번에 2번이었고요. 32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에 서울이군요. 보증금 10억 원의 1년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은 X 건물을 인도받아서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했고요. 2020년 3월 13일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 공인중개사 갑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틀린 거. 을은 2020년 3월 11일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고요. 그 다음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 취득하고요. 그리고 을은 2020년 3월 13일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우선 변제권은 9억까지입니다. 9억 초과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고요.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틀린 거 2번이었고요. 서울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9억까지입니다. 9억까지. 자, 33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의 2년 기간으로 병은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 옳은 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령. 자,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원인이 된 사실 소명해야 되고요.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차권 등기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든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해 놓은 곳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 권리는 없습니다. 33번에 5번이고요. 그리고 3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서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 아닌 거 첨부 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계약의 유효기간,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등은 공통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의무는 전속 중개계약서만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이 아닌 거 3번이었고요. 3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 옳은 거 찾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고요.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는 매수인이 서명 및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제출해야 됩니다. 매도인하고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이고요. 아파트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입니다. 취득가액의 5% 이하,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이고요. 36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한 내용 틀린 거. 매수인은 그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자, 다른 거 볼까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고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3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갑이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예, 매수 신청 대리 위임 받았으니까 갑은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죠. 매수 신청 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과 매수 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그리고 4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 신고해야 하고요. 갑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중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2. 비주거용 건축물 3. 토지 4.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1, 2, 3, 4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게 권리관계입니다. 등기부 기재상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은 주거용에 해당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기억, 디귿, 미음 3번이고요. 39번입니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건축물, 그중 이제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이 아니죠. 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자,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옳은 거 찾겠습니다. 이때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을 했으니까 더 큰 거 매매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고요. 두 개 다 같이 받으면 안 돼요.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은 B씨가 속한 시도조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둔 A씨가 속한 시도의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야 되고요. 중개보수를 청하기 위한 거래 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합니다. 주택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면적 3분의 1만 주택이거든요.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어야 주택입니다. 39번에 2번이고요. 4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거 찾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한 달 이내에 신고입니다. 매매 계약했으면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 5억 원,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자, 3번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고 관청이 되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고 관할 신고관청, 네, 신고서 신고할 거면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0번에 3번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